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이 좀 먹먹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녹화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책임인가? 근데 이제 교육은 이제 삼각준체가 여기 이제 자녀가 있고요.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겠죠. 삼각구도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자녀교육은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은 이거는 이제 부모 책임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바탕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사교육이 이렇게 사교육 보안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보조교육, 사교육도 있죠. 근데 사교육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예체능도 사교육이고 거기다 인성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이 이렇게 성적만을 위한 사교육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교육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넓게 이제 보안교육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녀의 학교 교육은 부모 책임이다. 그럼 여기다 찬성이다. 맞다. 부모 책임이다. 찬성이다. 부모 책임이다. 아니다. 반대다. 그러니까 그 외의 책임들도 있다. 반대다. 그럼 반대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첫 번째는 자녀 자신, 자기 자신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자녀와 부모와 학교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회인데 이게 사회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책임.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자, 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까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가정교육을 그 전에 했었는데, 가정교육이 1차적인 사회화의 기관, 사회 기관인데, 사회 세포단인데, 가정교육의 연장성상으로 봤을 때, 학교에 갔을 때, 가정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부모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친권자, 법률적으로 친권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그 자녀들은 형사 위성장실이고 민법상으로도 책임 무능력자, 책임을 지지 않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모가 돈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경제적인 기초적인 교육에 필요한 모든 돈이나 투자의 결정은 이 돈을 쥐고 있는 부모가 하고 있지 않느냐, 돈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도 이런 이 과정상의 문제 말고 결과적으로도 이 교육을 했을 때 이 부모가 자식이 이제 어떤 학교를 가든지 또 이어서 성인이 돼서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을 떠안게 되죠. 1차적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 연대 책임, 법률적으로 치닫는 꼭 연대에서 책임을 것처럼 학생의 행동을 부모가 그냥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겠죠. 또 5번은 또 이제 그 가정, 사회, 법률, 경제, 그 다음에 일상 상황에서의 결과, 상식적인 측면, 아니면 또 하나 이제 부모가 실제적으로 부모로서 교육을 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끝까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가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분명히 제일 먼저 책임을 졌겠지만 이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이 학교를 결정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모 책임이다 그랬을 때는 이사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사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 새를 살더라도 뭔가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었지 않느냐. 또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녀에게는 없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변화 줄 수 있는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절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 부모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반대로 부모 책임이 아니라 기타의 책임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게 딱 나눌 수는 없죠. 부모가 책임지지 말라고 해도 책임은 짓겠죠. 근데 논리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이게 몇 대 몇이냐 라는 부분, 이게 부모와 부모 대 나머지 기타 부분들이 몇 대 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러니까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더 가중을 하지만 점차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책임 능력도 생기고 사리가 생겨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스스로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책임을 가져가기도 하죠. 또 학교도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 뭐 중고등학교라고 치면 의무교육의 책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학교 밖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활 지도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학교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책임,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의 성향이나 성질에 따라서 이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학교의 방식을 동의하고 들어왔을 테니까 부모들은 그 한면에서의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책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기회균등을 하거나 아니면 균등이라는 말, 실질적인 균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 공부를 시킨다거나 하는, 아니면 한부모 자녀에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다문화를 돕거나 이런 것은 일정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자녀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자녀가 이게 온전히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의 그 책임을, 그러니까 쉽게 한번 범주로 보면 부모가 내 책임이 이만큼이고 네 책임은 이만큼이고 학교는 이만큼이고 사회 책임도 이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총합으로 해서 100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이렇게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와 학교까지 전부 다 내 결정 권한에 있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빨갛게 된 좁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협의로 내 책임이라고 좁은 범위로 인정을 하고 기타의 책임들에 골고루 책임들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책임을 분류해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넓게 뭐 내 탓이지 내 잘못이도 하고 이렇게 넓게 본인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그 기반으로 하는데, 그 문제점의 해결에 있었을 때는 이 협의의 책임들을 따져서 방법을 해결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게 자녀의 책임인지 내 책임인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죠. 이게 초등 때 이거 못하면 어머니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책임을 지려고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어리고 아이의 재능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생활도 아직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교육 같은 데서도 이런 걸 건드려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되면 부모가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이거는 부모의 영역이 아니라 학교의 영역이고 아니면 이거는 뭐라고요? 뭐 초등 때도 있지만 이거는 학생,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영역이고 해서 부모의 영역이 좀 줄어들죠. 그랬을 때 이 독립성을 가진 자녀와 부모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책임의 위치, 책임의 크기 아니면 책임지는 방식 책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책임지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방식을 하고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 책임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이걸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부터 충돌도 발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뭐 진짜 이게 돈을 주는 거 외에는 돈을 대주고 하는 거 외에는 이제 전문적인 입시의 입시가 이제 너무 전문화가 돼 버리기 시작하니까 입시 문제도 그렇고 학습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서 뭐 거의 하루 종일 11시까지 있으니까 학교에서 학교 문제를 건들 수 없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 급격하게 이제 부모님이 스스로도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책임의 영역이.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거의 이제 독립이 돼버리니까 학교 문제와 부모의 책임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부모의 책임인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학교도 아니고 가정내를 넘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가정을 넘어서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서의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어떤 부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 어떤 부분을 이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상식적인 한도에서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때렸거나 그랬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되면 손실이 발생하면 부모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갚게 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갚게 되니까 아니면 학생을 지도 못하면 선생님이 그러죠. 좀 걔도 좀 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도 또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하느냐 사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의 가정교육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이 가정의 교육에서 만들어오는 아이의 사고방식, 아이의 한계, 아이의 목표, 아이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하는데 이 꼭지까지 공부시키면 이렇게 이때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오는 한계치에서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치를 돌파를 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나 아니면 이 자녀의 친구의 역할이나 아니면 사회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모가 만들어놓은 한계를 넘어서 아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청출하람 청아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스승의 역할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한계를 확인되었을 때 이 한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학생의 한계치 학생의 스스로 마음속에 가진 정해진 한계를 누가 만들었냐? 그럼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 가정의 이제 직업을 아이들이 정할 때도 그렇고 가정의 분위기나 생각들, 부모들의 생각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영향도에 의해서 이에서 아이가 생활을 해나가고 적응을 해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의 이제 부모님들은 막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고 교육도 잘하고 해나가는데 아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너무 큰 나무 아래서 작은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 거를 빼놓고는
거의 부모가 말했던 것들, 사소한 말이지만 사소한 말들이 누적돼서 화인처럼 가슴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 교육은 부모 책임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자녀의 학교 교육에서, 그렇죠?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학교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확정 지어져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자녀와 학교의 관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학교에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다니는다는 의미가 뭔지에 따라서 부모가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아니면 여기까지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다 하는 것처럼 부모가 확정 짓겠죠. 그렇지만 자녀의 학교 교육이 부모의 책임인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일은, 쉽게 대답하면요, 학교 안에서 일은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실 것 같고, 학교 안에서 발생시키는 일은 그래서 학교 안에서 책임을 못 졌다고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 자체의 원인을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 아니면 심리적 책임, 아니면 경제적 책임,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교도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 지겠지만 부모가 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제 질문 자체가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릴수록 부모의 책임이 크고, 그죠? 점점 대학교 하면서는 작지만, 이 작더라도 이 작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내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책임과 더불어 이 자녀의 책임이나 학교의 책임이나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뿐이지, 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꼭 좁게 보든 넓게 보든. 따라서 부모의 책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의 그 책임의 최소치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서관에서 그쵸?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빌려다 주는 거, 부모의 최소 책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보는 거, 아이에게 권하는 책, 이렇게 책들을 빌려다 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가 지혜롭게 세상에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정서, 안정감을 주는 거, 이 정도가 부모의 최소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케이스가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나 학교나 사회가 자신의 책임을 분담해가면서 해결책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